안녕하세요. 오늘은 차폐도 측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장비들도 많이 나와 있긴 한데 차폐도 측정에는 네트워크 분석기, 그리고 차폐도 전용 측정 지그, 그리고 이를 연결해줄 커넥터와 케이블이 필요하게 됩니다. 차폐도 측정 지그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지그는 ASTM-D493호라고 불리는 차폐도 측정 지그이며 30메가에서 1.5GHz 대역의 차폐도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지그가 GPC7, ES7 타입으로 불리는 차폐도 측정 지그이며 500MHz부터 18GHz 대역의 차폐도 측정을 하는데 이용하게 됩니다. 두 종류의 차폐도 측정 지그 크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파의 파장이 짧아지고 그에 따라 측정 지그의 크기도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주파수가 줄어들면 파장이 길어지겠죠. 따라서 kHz 대역의 차폐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측정 지그의 크기가 매우 커져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30메가 이하에서 차폐도 측정을 진행하고 싶은 수요는 있으나 기성품 측정 지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설명 영상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ASTM-D493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요. ASTM-D493호는 재현성과 신뢰성이 매우 좋은 차폐도 측정 지그입니다. 실제 차폐도 측정에 앞서서 장치 연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분석기의 포트는 2.4mm로 설계되어 있고 차폐도 측정 지그의 포트는 N타입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 두 포트 간을 2.4mm to N타입 케이블로 연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은 저희 쪽에서는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4 to 3.5mm SMA 커넥터라고 하죠. 그리고 N to SMA 커넥터를 연결한 후에 3.5mm 케이블을 통해서 서로 연결을 하도록 합니다. 우선 포트 1에 케이블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결 시에는 너무 세거나 약하게 결합되지 않도록 토크렌치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케이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전에 포트 1과 측정 지그를 결합한 것과 마찬가지로 포트 2 쪽도 측정 지그의 반대편과 연결해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연결을 모두 마치게 되면은 장치 연결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장치 연결 후에 캘리브레이션에 앞서서 간단한 설정들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은 측정하고자 하는 주파수 대역을 설정해 주도록 합니다. ASTM-D493호의 측정 주파수 범위는 30메가에서 1.5기가이므로 30메가에서 1.5기가까지 주파수 범위를 설정해 줍니다. 차폐도 측정의 원리는 포트 1에서 나온 신호가 포트 2로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 비율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측정을 하는 S 파라미터는 S21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트워크 분석기의 포트 1에서 나온 원신호가 포트 2에서 검출되는 비율인 S21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양 포트 모두 끝단에서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합니다만 이건 동축 케이블 때의 얘기고 측정 지그에 대한 캘리브레이션 키트가 따로 없기 때문에 투포트 캘리브레이션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노멀라이제이션만 진행해 주시면 되며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초기 측정되었던 결과를 0점으로 잡아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오는 결과값은 0dB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분석기와 측정 지그를 연결한 후에 캘리브레이션을 모두 마치고 나면은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S21의 값은 0dB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는 계산식에 따라 포트 1에서 나오는 원 신호와 포트 2에서 검출되는 투과 신호의 D가 동일한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보시기 편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스케일을 좀 조정해서 0dB 값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제 표시되는 노란 부분이 0dB고요. 탑해도가 증가하여 10dB의 값을 나타낸다는 것은 계산식에 따라서 초과 신호는 원 신호 대비 10분의 1로 감소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즉 10dB의 측정 결과에서는 90%의 원 신호가 차폐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차폐도가 증가하여 20dB가 된다고 하면은 99%의 신호가 차폐되고 30dB에서는 99.9%의 신호가 차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40dB에서는 99.99%의 신호가 차폐되겠죠. 여기서 이제 부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절대값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차폐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래프에 노이즈가 많이 생기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측정 장비의 동적 범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동적 범위는 쉽게 말해 측정 가능한 주파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0dB인 경우에는 약 1억 분의 1 정도로 매우 작은 신호를 검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경우에는 값이 매우 작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검출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STM D4935의 동적 범위는 약 80dB까지인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측정 시에는 케이블, 커넥터, 그리고 기타 환경들로 인한 조건에 따라 그보다 더 동적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ASTM D4935를 이용한 차폐도 측정에는 다음과 같이 세 종류의 샘플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모두 이제 같은 샘플을 이용해서 제작을 하셔야 되고요. 우선 본 측정을 하는 13.3cm의 지름을 갖는 큰 원형,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외경 13.3cm, 내경 7.5cm인 도넛 형태의 시편, 마지막으로 지름 약 3.4cm인 작은 원형 타입의 샘플이 필요합니다. 이 중 오른쪽에 보이시는 두 개는 차폐도 샘플의 두께 리퍼런스를 캘리브레이션 하는 데 필요합니다. ASTM D4935의 단면은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동축 케이블이 확대된 버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께 레퍼런스를 보정해주는 시편들은 이렇게 전자파의 경로를 방해하지 않는 도심과 외곽 부분에 위치하여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두께 레퍼런스가 왜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차폐도는 포트 1에서 나온 신호가 포트 2에서 얼마나 검출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때 차폐도는 dB 값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은 제가 캘리브레이션을 다 맞춰놓은 상태고 0dB의 값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ASTM D4935의 상부와 하부가 떨어졌을 때의 결과를 보실게요. 어떠세요? 그 상부와 하부가 점점 떨어질수록 결과값이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시죠? 마치 차폐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자파 신호가 그 어떤 차폐를 추가했다 하더라도 포트 2까지 가지 못하고 외부로 새어나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자파의 누설로 인한 값을 보정하기 위하여 두께 레퍼런스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시편이 두꺼우면 더 두꺼울수록 또 차폐도가 낮을수록 이러한 현상이 더 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ASTM D4935의 권장 두께는 2mm 이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캘리브레이션을 모두 진행하고 나시게 되면은 실제 측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샘플을 ASTM D4935 지그의 상부와 하부 사이에 위치시키고 다시 상부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레퍼런스와 실제 본 측정을 하는 차폐 샘플과의 두께는 똑같아야 됩니다. 뭐 기타 어떤 그 혼합물이라고 하면은 그런 조성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야 됩니다. 실제 측정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유로 인해서 측정값의 오차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차폐도 측정을 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파수 설정을 먼저 해줘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STM D4935의 범위는 30메가에서 1.5기가까지입니다. 그거는 이제 밑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1.5기가까지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보는 거는 S21을 본다고 말씀드렸었죠. S21이고, 그리고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스케일을 조금 조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나면은 지금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측정 결과가 완전히 0dB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해요. 캘리브레이션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께 레퍼런스 먼저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도넛 모양 시편과 작은 원형 달 시편을 놓고 상부를 결합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캘리브레이션을 일반적인 투포트 캘리브레이션이 아니라 노멀라이제이션만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완벽한 일자로 0dB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죠. 이렇게 된 다음에는 고정을 위한 레퍼런스 시편을 빼주시고 실제 측정 시편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측정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실제 측정에서는 시편이 평탄하지 않을 경우나 시편이 또 두꺼운 경우, 그리고 시편이 약해서 깨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신뢰성과 재현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측정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샘플의 가공 그리고 준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편이 좋습니다.